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냐면은 그 달러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왜 생겼느냐?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근대 산업 문명, 그리고 주도한,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러의 힘, 예?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아까 그 온도로 얘기한다면은 99도에서 100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파국의 임계점 근처에 진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파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 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정치인들의 저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 위기죠. 대한민국 경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30년 전부터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이유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팎의 이런 경제 규모인데 여전히 그러니까는 수출에 그러니까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10위권 안팎의 이런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수출 규모는 그러니까 뭐 오히려 6, 7위 정도 되는 이런 나라 경제 규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수는 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냐 이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수가 취약하고 수출에 의존하게 되면요, 항상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세계 경제의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상황이 제가 이런 임계점 근처에 진입한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수출이 굉장히 위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수출 위기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는 수출 위기에서 시작했거든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돼버렸으니까요. 이게. 예? 근데 거기에 자해 행위를 또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수출을 그러니까 더 위기로 빠뜨리는요. 최악의 위기로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파국의 임계점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 이겁니다. 윤석열이요, 지금요. 예?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를 좀 이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면서, 근데 바로 그 1년 전에,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바로 1년 전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양국 간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그 관계를 초석을 마련해 놨어요. 소위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이 급히 날라온 거 아닙니까? 급히 날라와 가지고 예? 그 한미 간에 맺었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설정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설정한 거야. 이건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이것은 아주 무례한 짓입니다. 무례한 짓이야. 1년 전에 그러니까는 한국하고 본인하고 예? 한국의 대통령하고 그러니까는 맺은 이 국가 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식의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는 와서 세팅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잘못 낀 첫 단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켰다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 뭐냐면 한국판 젤렌스키. 네? 윤석열이 한국판 젤렌스키가 될 수 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소위 윤석열 리스크죠.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지금 윤석열 리스크잖아요. 예?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가능성, 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이런 말 나오고 앉아있고 그런데 아마 이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겁니다. 미국은 무기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조를 이미 맞추고 있는 거고
군사 개입은 미군이 군사 개입 안 하면 우리나라도 뭐 하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건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비우호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을요. 그 말한 거 자체를 가지고 비우호 국가라고 이제 분류를 했다고 최근에 주한 러시아 대사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반대한다. 이런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혐오 감정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저도 중국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의 체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의 혐오 감정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중국이 중국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존에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문제라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으르렁으르렁되면서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에서 사업하는 관련 기업들 주가가 지금 폭락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선진국 대외적 기준에서 선진국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2021년도에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로 변경을 했잖아요, 한국을요. 근데 한국이 지금 뭐냐면은 젤렌스키를 왜 제가 비유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 집단의 소모품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요. 그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 수준으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평가를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빈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국빈 방문이요. 바이든 체제에서 윤석열까지 딱 2명 썼었어요. 마크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두 번째입니다. 국빈으로 초청 안 해요, 다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 행정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호환, 만찬도 우리가 베풀어줘야 되고, 예?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한다고요. 되게 이제 뭐 공식 방문, 그 밑에 격인 대통령이 공식 방문 수준을 이렇게 맞춘다고요. 예? 근데 우리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대가가. 그것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일찍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미국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했잖아요. 여기 뭐냐면은 미국 관료들이 말하기를 남한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인 투자,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 예? 삼성, SK그룹,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런 투자,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키로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를 초청하는데 결정하는 데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 이름까지 그 기사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게 3월 7일자 기사예요. 미리 다 조율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미국의 입장이 이것 때문에 국빈 방문으로 결정을 해준 거야. 이걸 우리나라 조중동 엄청 이제 빨아대고 이제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마크롱은 왜 국빈으로 구했냐면요. 마크롱이 계속해서 전략적 자율성 얘기하면서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렇게 가니까는 좀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데. 예? 그래도 마크롱은 또 그런 것을 중국으로 가잖아요. 예? 중국으로 가잖아. 예?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뭐냐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속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앉았잖아요. 자, 이건 뉴욕타임스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뉴욕타임스에서도 뭐냐면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이 윤석열을 초대한 이유를 기사에 보게 되면요. 기사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아젠다로 그렇게 세팅이 된 거야. 4월에 그러니까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을 남한의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세 개의 아젠다가 뭐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미국 투자, 중국 제재 동참. 이것을 그러니까 아젠다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합의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것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뉴욕 기사인데 예? 여기 보게 되면 A state visit,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 뭐냐면 regalia of state dinner. 이게 그러니까 만찬을 해주는 거예요. 만찬을.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게 에마누엘 마크롱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마크롱 그러니까, 야, 이게 저기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 간 거죠. 프랑스한테 무슨 뜯어낸 것도 없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 국빈으로 초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왜 이런 것을 했느냐. 바이든이 기대하는 게 있다 이거야. 기대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개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협력의 정도가 여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예? 그래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지하는데, 소위 말해서 군사 이 물들이 고갈됐다 이거예요. 고갈됐다 이겁니다. 예? 이게 길어지면서, 러시아 침공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예? 미국이 그러니까 먼저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공급해주는 군사 물자들이 고갈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국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밀리터리 암 프로덕션 이거를 그러니까 해주기로 그러니까 여기 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서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에 관련해 가지고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 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SK 그룹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심지어 그러니까 220억 달러의 투자를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라든가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기차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해준 이 대가로 국빈 방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얘기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일본의 기시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강제 동원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미리 발표해버리잖아. 이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은 상대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따라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가 예교학, 정치예교학의 교과서도 없는 이런 것을 주고받는 거지. 무슨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주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상응하는 그러니까 대응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교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세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들어준 거야.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무기 지원에 대해서 혹은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 위에는 영어로 된 거고요. 밑에는 한국말로 심각한 전쟁법 위반 이런 거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로이터 통신하고요. 인터뷰에서. 근데 이거 이미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볼 때는 민간적인 대규모 공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법 위반했다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푸틴을 전범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기소했잖아요. 예? 이미 미국과 서방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는 푸틴을 가지고 이걸 전범자로 할 정도로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생뚱맞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요? 대만 문제는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다. 한반도 문제처럼. 그럼 글로벌 이슈에 다 개입할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에 개입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나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반미 감정이 생긴 거를 그럼 우리가 하자면 반한 감정은 안 생기게 했냐고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냐고요. 설사 그러한 힘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될 나라냐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한반도 이슈가 국제 이슈인 것처럼, 글로벌 이슈인 것처럼, 대만 문제도 글로벌 이슈다. 참나, 진짜.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무역법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대무역법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26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대한 이 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법들이 19조부터 해가지고 25조까지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9조에 보게 되면 전략물자 고시라든가 수출하고 할 때 이게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게 해가 미칠 경우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이게 영향을 안 줍니까? 24조 같은 경우도 수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항에 봐보세요.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이동, 확산 등 우려 이런 것이 있을 때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예? 법을 어떻게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소위 말해서 탄핵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죠. 예? 미국에서는 당연히 환영하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러시아를 저기 해야 되겠는데.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한겨레, 이게 무슨 이제 외부 이제 칼럼진이 해서 그런 거지만은 뭘 쭉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 이 제목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읽어봤어요. 무능예교, 굴욕예교 비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읽어봤더니 맨 끝에 이 굴욕예교라고 이렇게 단편적인 비판이나 희화 대상이 될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요. 근데 현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현 정부가한테 이거 묻는다고 해서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현 정부한테 이거 한다고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런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한가한 칼럼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겨레에서 쓸 때냐고요, 지금요. 예?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해서 가는데, 윤석열 정부 자기들이 판단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는 무슨 재고하라 이런 얘기가 통할 것 같냐고요. 지금 그런 단계는 넘었어요. 그런 단계 넘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는 넘었잖아요, 솔직히요. 그거야말로 한가한 단계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이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스웨덴에 제가 이거 가끔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매년 3월 달에 나오는 거. 지난해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이 올해 3월 달에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114위입니다. 114위 국가야.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 인덱스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우크라이나는요. 전체주의 국가야, 사실은요, 여기요. 여기 오면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네? 이건 제가 이쪽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건데, 여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마피아들이 이 부패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이 마피아 집단들이 권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해결이 안 된대요.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나라예요. 제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 정권이, 젤렌스키 정권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나라도 불행한 지도자든가 불행한 이 정치 질서 속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제 희생당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왜 개입을 해야 되냐고요. 예? 오히려 버마 같은데, 이런데, 뭡니까? 버마가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그렇게 정당성이라도 있죠. 그죠? 이게 블룸버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뭔 짓을 했냐면 국가 자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파이어 세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땡처리 지금 하려고, 예? 피치를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예? 물론 돈이 필요한 건 알지만은,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팍스뉴스가 원래 이제 이게 트럼프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하는 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에 지금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존 F 케네디의 동생 하면서 법무부 장관 했었던 로버트 케네디 있잖아요. 형보다 더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형보다 더 똑똑했다고 우리가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그 암살당해 죽었죠. 둘 다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랑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인데 무슨 뭐 인권운동 어쨌든 사회운동 이렇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민주당 후보로서요. 그러니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뭐 그 어떤 소식통인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러니까는 이 보도되는 얘기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폭스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칼슨 이제 투나잇 쇼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나라에다가 왜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국가의 안보를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 이 생명과 이 저기 재산을 이렇게 저기 그 위협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미국 관점의 한미동맹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방송도 그런 거 했잖아요. 국익이 더 우선이다. 한미동맹보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국익이잖아요. 한미동맹은 거의 수단인 거잖아요. 한미동맹도 그러니까 한국 국가의 이익에 반대가 될 때는 그 한미동맹 무슨 뭐를 위한 한미동맹인 거예요. 한미동맹도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익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국 관점의 한미동맹이잖아. 한미동맹을 볼 때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동의 목표도 있지만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뭐냐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거죠. 예? 지금 대만 개입 발언 이제 거기 이제 대만에 이제 개입 발언하면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험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험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험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윤석열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협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따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서 서로가 말폭탄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격을 지켜라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보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중국하고 그러니까는 그 국교를 수립했잖아요. 그때 한중수교 공동성명문을 한번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노태우 때 한 거야. 지금 국힘당에 그러니까 뿌린 노태우 정권 때 이거 한 거라고요. 그때 한중수교 공동성명 전문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중앙일보에 소개된 저건데 1항부터 6항까지 쭉 있어요. 전체 성명문 전문을 자각한 겁니다. 2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예? 서로 한국과 중국은 뭐냐면 주권 및 영토 보존에서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3항에 보게 되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만이 오직 하나 이 합법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이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라는 것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3항에 박았잖아요. 예? 이 중국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요. 예? 중국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자기들하고 그러니까는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자기들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다. 이거 동의해야지만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교 관계가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열려요. 이건 중국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미국도 이거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에?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5항에 보게 되면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뭐냐면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남한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중국은 그러니까는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남한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1항부터 6항까지 한중수교 때 공동성명 이게 합의 본 거야. 합의 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 우리 무역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 문재인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 봐보세요. 문재인과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21년 5월달에 공동성명을 했는데 이 공동성명을 만들 때는요. 두 나라 간에 그러니까는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발표를 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양해를 합니다. 양해를 하는데 그 양해 속에서 그 차이는 그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를 된 것을 서로가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해된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미국에서 발표한 거,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하고 딱 보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은
한국말로 된 거 보게 되면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더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라고 돼 있죠. 이건 규칙에 기반한 거죠. 규칙하고 규범은 다른 말이죠. 규칙하고 규범은 다른 말입니다. 규범은 뭡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rm이죠. nor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규범이잖아요. 예? 인권은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사회가 모두가 그러니까 공유하는 규범이잖아요.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 이런 것은요. 그렇죠? 근데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규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WTO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렇죠? 규칙이잖아 이거는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왜 규칙을 계속 강조하냐면요. 자기들이 다 만든 거거든. 그동안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들이. 예? 근데 그렇게 그걸 하다 보면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끌려갔을 때 우리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는 한국은 뭐냐면은 미국과 같이 협력하는 데 속에서 인류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같이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할 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국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이 그러니까는 나머지 세계 전 세계에서 지지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피해갈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대만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려 약속했다면서 여기 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게 규범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사실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 못 시키겠으니까 자기들은 룰즈 베이스로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게 양해한 거야. 예? 서로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한국은 이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규칙 기반. 왜? 규칙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만든 거거든. 예? 미국이 만든 거를 예?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을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예? 브레이크를 건 거고. 그리고 한국의 주장이 규범에 기반한 것을 가겠다. 이게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 왜? 인류 세계가 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시다하고 윤석열 했을 때, 자, 이 강제 동원은 전쟁 기간 중에 이 강제 동원 같은 경우는 인권에 침해되는 거잖아요. 예? 역사 정의에 침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다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은 포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맨날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규칙 기반을 계속 강조합니다. 규칙에 기반한. 그러니까 미국의 규칙 기반하게 되면 뭡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죠, 뭐.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꼴이 안 되려면은 한국이 안 되려면은 중간 파워 국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관점에서요. 그런데 규칙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의 국가 이익은 사라져 버린다고요. 미국 안보의 소모품이 되죠. 도구가 되죠. 예? 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엄청난 차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러니까는 대만 해협 문제, 대만의 해협의 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에 따르는데 그건 평화 안정 이건 중요하니까 얘기했죠.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도 약간 기분 나쁘면서도 이런 세세한 걸 본 거야. 규범에 기반한 한국이 피해간 걸 보고서 그것을 그래서 시비를 더 이상 못 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당시에 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 걔네들은 중국은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나라잖아. 왜 우리 영토의 문제를 남의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하냐.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나라거든요. 중국은요. 그런데 이것을 규범에 기반한 걸로 피해갔던 거예요. 이런 게 외교라고요. 예? 최근에 이런 기사 나왔다고. 삼성이 그러니까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됐다고 해가지고
3천 아니 3 이게 100만 달러니까요. 30억 아니지. 3억 300만 달러 손해배상 이제 받게 된 거.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 윤석열이 지금 방미하면서는 의도가 뭐냐면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를 사실상 파탄시키면서 최소한 이게 이제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걸 확대가 되는 걸 원치 않다 보니까는, 예? 그냥 저기 인터뷰한 거 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그냥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바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멍청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윤석열의 최대 지금 목표 함수가 뭔가를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지금 뭐냐면요. 레임덕 상태 사실상 지금 빠졌잖아요. 레임덕 상태.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땐 지지율 만회가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이번에 방미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와야 돼.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와야 된다고요. 예? 그게 뭐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우리가 그동안에 집중된 게 뭐 있었어요? 반도체 과학법과 그다음에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한테, 예? 뜯겨야기만 한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미국이 좀 줄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잔머리 쓰는 게 아닌가. 현대차를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그 보조금 저거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또 이거 제외시켰잖아요. 그러다 유럽 기업들을 지금 폭스바겐 다시 또 포함시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배려해 준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기차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그거 정도 주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이런 성과를 얻어왔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은 그걸 가지고 엄청 또 이제 그러니까는 찬양을 하겠죠. 찬송가를 부르겠죠. 거길 그러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말싸움 확대라든가 중단한 이유도 이미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한테 보여주건 다 보여줬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무기 지원까지는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걸로 사실 됐으니까요. 예? 근데 윤석열이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얻어내는 게 있는 반면에 잃어버리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 특권층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이요. 잃어버리는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밀착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들은요. 어떤 게 강대국이냐면요.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상대방 주변 국가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 미국,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일 때 이들 나라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급소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나라들이에요. 정확히 아는 나라들이야.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너무 미국에서만 공부한 사람들만 많다 보니까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특히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대중무역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잃을 게 있냐 이 정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추가 보복을 예상은 못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저희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가정적 상황에서 얘기한 거니까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다. 이제 말싸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확전이 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